푹 쉬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무기력증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무기력증은 다행히 감기처럼 흔한 병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기도 어려운 까다로운 병이죠. 오늘 영상은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찰스 두이그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마스터 미스히로의 청소력 속에 담겨있는 무기력증의 원인과 치료제를 동시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 증상과 무기력증을 구분하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열정적으로 몰두하던 사람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겪으면서 생기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달간 잠을 2시간밖에 못 자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다면 번아웃 상태인 겁니다. 반면 무기력증은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그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태를 말하죠. 간단하게 번아웃과 무기력증은 에너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이 공부 대신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 등으로 농땡이를 피우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력증인 겁니다. 보통 빈둥빈둥, 허송세월로 표현되는 게으름이 무기력증 때문에 생긴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무기력증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생긴다고 말하죠.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야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기력증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감정 인식하기. 감정 인식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1998년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제이 그로스의 연구팀은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문제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기만 하는데 이런 회피 반응이 되려 무기력증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그럼 무기력증의 원인이라는 두려움도 감정인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인식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하듯 자신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 두려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 두려움의 근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등과 같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안함이 단순히 시험에 대한 두려움인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열쇠인 겁니다. 무기력증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작은 목표 설정하기. 큰 목표를 가지면 압박감이 큽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작은 단위로 목표를 나누면 접근하기도 한결 수월해지죠. 예를 들어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 다이어트를 한 달 목표로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달 다이어트는 참 버겁고 두렵지만 한 달을 일주일 단위로 작게 목표를 나누면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한 달은 어렵지만 목표가 일주일이면 도장 깨기도 수월해지고 도장을 깰 때마다 얻는 동기부여도 크죠. 즉 작은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취감을 경험할 확률도 커지고 동기부여를 얻을 기회도 많은 겁니다. 다만 작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처럼 목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도 명확해집니다. 비슷하게 5분 동안만 집중해서 공부하기 또한 시간은 짧지만 목표가 명확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안성맞춤이죠. 무기력증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 청소를 하라.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은 마스다 미스히로에 져서 청소력의 한 문구입니다. 이 말대로 청소는
주변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활력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프리스턴 신경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어질러진 환경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방해하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환경이 뇌가 처리해야 하는 시각 정보량에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저해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청소를 통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면 뇌의 부담이 줄어들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은 덤인 셈입니다. 청소의 순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공간을 깨끗이 하여 얻은 성취감도 꽤 큽니다.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청소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 자신감은 새로운 일을 할 힘을 만들어주죠. 결국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바로 실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이 질문은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 줄 겁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성취감을 얻어보세요. 오늘은 단 10분만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작은 단위로 목표를 나누면 부담은 줄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얻게 되는 동기부여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공간을 정리하세요. 눈에 보이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즉각적인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책상이나 방 한 구석에서 시작된 청소가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여러분, 무기력증을 이겨내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무기력을 확실히 날려버리시고 세상에 없을 에너지로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